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졸 검정고시 해설 강의를 맡은 이유미 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 2017년 1회 치러진 검정고시 해설 강의 보고 계신데요. 자, 이번 시험 출제 경향 분석을 먼저 해드리려고 해요. 자, 보시면 기출됐던 문제의 제목들을 쭉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다항식 2문제가 출제되었고요. 방정식과 부등식에서는 총 4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총 5문제가 출제되었고요. 함수, 기본적인 합성함수와 무리함수에서 2문제, 그리고 집합과 명제에서 또 2문제가 집합 하나, 명제 하나 출제되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보통 예상이 되었던 내용들이죠. 우리가 신설된 수열과 지수 로그 단원, 이 단원은 수열에서 총 3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지수와 로그가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출제된 문항들을 쭉 한번 봤어요. 전체적인 총평을 먼저 해드릴게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평이했다. 자,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문제를 푸시기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의 난이도나 또 문제의 계산이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 시험장에서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우리가 걱정했던 이 수열과 지수 로그 단원이요. 수열 단원에서의 총 3문제는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알던 등비 수열의 기본 개념 문제가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시그마의 기본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이 2가지는 완벽하게 기본에 충실한 문제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수학의 귀납적 정의. 자, 문제에서 나왔는데 자, 이 단원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 하지만 문제는 어렵지 않게 나왔었습니다. 하나하나 대입해 가다 보면 자, 우리가 원하는 답을 추측해 갈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바로 이게 수열의 장점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은 수열의 3문제가 출제되었었고요. 지수와 로그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기본, 계산, 간단한 지수 법칙, 그리고 간단한 로그의 연산, 자, 간단한 계산을 요하는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전체적인 총평해드렸어요. 어렵지 않았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반복해서 강조했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어김없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 혹은 합성함수의 값을 구하기 우리가 반복해서 연습하던 문제들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기존에 수업 들으셨던 학생분들께서는 어렵지 않게 시험을 보셨을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자,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문제풀이 하나씩 해볼 텐데요. 첫 번째 문제. 자, 바로 다항식입니다. 자, 다항식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A는 이렇게 생긴 다항식이다. B는 이렇게 생긴 다항식이다. 질문은 A 더하기 B 두 다항식의 합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였어요. 자, 2개 그대로 더합시다. 일단 한번 써볼게요. 2x의 제곱 더하기 x. 자, 이게 첫 번째 A였고, 자, 그 다음 B는 3x 제곱 빼기 x였습니다. 이 2개의 다항식을 더해라. 그럼 더할 때 어떻게 더해요? 그치? 반드시 뭘 기억해라? 동류항을 기억하셨어야 돼요. 동류항이 뭐죠? 뭐랑 뭐가 같다?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 동류항입니다. x제곱항, x제곱항, 얘네끼리 동류항이고요. x항, 얘네끼리 동류항입니다. 동류항끼리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얘네는 5x제곱이고 x 마이너스 x 없어지네? 그래서 결국 5x제곱이다.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에 있었습니다. 됐나요? 자, 2번. 자, 이렇게 생긴 식이 있고요.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항등식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너무나도 많이 연습했던 문제였습니다. 자, 항등식에서 미정계수 구하는 문제. 우리가 이거를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수치 대입법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계수 비교법이라는 게 있어요. 하고 배웠었는데, 자, 가장 쉽게 이 계수 비교법, 양, 변에 생긴 모양이
똑같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판단해서 A를 구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수치대입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자, 항등식이 뭐예요, 여러분? 그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이 똑같이 생겨야 항상 성립하겠죠. 그래서 양쪽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런 내용을 적용해야 된다고요. 이쪽이랑 똑같이 생겼다. 정리해 볼게요. 자, 이쪽을 하나씩 전개해서 펼쳐봅시다. 그럼 얘는 2x제곱 더하기 빼기다. 빼기 x. 여기는 더하기 6x. 여기는 마이너스 3. 자, 이게 좌변이었어요. 자, 우변은 이거야. 그대로 2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a. 됐나요? 자, 이게 양쪽 똑같이 생겨야 됩니다. 2x제곱은 2x제곱이랑 됐죠? 그럼 x항은 여기 계산하면 5x죠? 여기 5x죠? 똑같다. 즉 마3, 이 상수 부분이 a랑 똑같았어야 된다. 그래서 a 값은 마3입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이 a 값을 구하는 거였으니까요. 마3하고 정답 4번에서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역시 항등식 문제 어렵지 않게 풀어봤고요. 3번 복소수 파트의 문제입니다. 복소수의 뺄셈 문제였어요. 잘 계산하면 어떤 복소수 값이 나옵니까? 자, 지금 이 문제는 복소수의 덧셈, 뺄셈 관련된 문제였다고요. 복소수의 덧셈과 뺄셈은 어떻게 계산해요? 그치? i는 i끼리 따로 계산하고 그 다음 i가 없는 것. i가 없는 것은 i가 없는 것끼리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허수는 허수끼리 그 다음 여기도 실수는 실수끼리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배웠었어요. 자, 그대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1 플러스 3i에다가 5 플러스 i를 빼는 건데 이 마이너스를 분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5 그죠? 마이너스 i 됐나요? 요거 하는 거야. 그러면 실수는 실수끼리 1 빼기 5 하는 거죠. 마사고 i 있는 거는 i 있는 거끼리 3i에서 i를 빼요. 그러면 2i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2i가 돼요. 그게 얘가 된다 하고 답을 써주는 거니까 2i는 됐고요. 그치? a 자리가 마4 요 녀석이 왔어야 되네요. 즉 a 값은 마4를 고르셔야 합니다. 정답 어디냐면요. 3번에 있었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 4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요. 집합 문제였죠. 자, 집합 중에서도 차집합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차집합.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 어떤 부분을 말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집합 문제는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가장 쉽게 풀린다라고 반복해서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 원소들은 나중에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차집합이 어디를 말하냐? 뭐예요? A에서, 그지? A가 이만큼인데 A에서 A에 있는 B를 빼버리는 거야. 그럼 어디만 남아? 이 부분만 남는다. 차집합이라는 건 뭘 의미해요? 말 그대로 빼기인데 빼고 남은 부분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의미를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A 쪽에 있는 이 날개 부분, 이 부분이 바로 A 빼기 B라는 차집합의 의미를 가진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 부분에 어떤 원소가 들어갈지 한번 벤 다이어그램에 원소를 채워 넣어 볼게요. 1, 3, 5, 7 이게 A다. 2, 3, 5 이게 B다. 그럼 보니까 3, 5가 겹쳐요. 이 겹치는 부분에 3, 5를 써줍니다. 그럼 이제 A 쪽 날개 부분에는 짜투리들 1, 7 B 쪽 날개 부분에는 B의 짜투리들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 부분에 A 차집합 B는 1, 7
얘네들만 있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1, 7. 자, 집합기호 이렇게 붙여주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정답은 2번에 있었습니다. 자, 집합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자, 이번에 5번 명제입니다. 자, 명제. 보통 명제는 나오면 역, 대우 둘 중에 한 문제가 나온다고요. 자, 혹은 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것도 나올 법했는데 가장 쉬운 형태의 역과 대우. 자, 그 중에서 역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명제가 P이면 Q이다. 이렇게 생긴 명제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럼 역은 뭐예요? 역. 말 그대로 거꾸로. 거꾸로 생각하는 거라서 반대, 위치를 바꿔요. Q이면 P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바로 역입니다. 자, 그럼 이제 명제 봐봐요. X가 4의 약수이면 X가 8의 약수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야? 4의 약수이면 8의 약수다.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게 명제라고요. 이거에 역을 구해라. 그럼 역은 거꾸로 생각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역이라는 건 8의 약수면 4의 약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역이다. 이게 이제 명제였고요. 됐죠? 역을 구하세요. 8의 약수면 4의 약수다. 이게 바로 1번에 있었습니다. 되셨죠? 나머지 2번, 3번, 4번의 보기들은 역이 아니었다. 됐어요. 역을 찾는 문제였고요. 이제 문제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 6번.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문제였어요. x-a, x-b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거의 해를 구하면 무엇이 됩니까? 일단 해를 구해야 되고 그 해를 수직선에 표현했대요. 자, 그걸 보고 우리는 a, b를 찾아서 a, b 합을 구하는 것까지 쭉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2차 부등식을 봅시다. 자,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다. 이 두 가지 상황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것처럼 이렇게 인수분해가 잘 될 때 이렇게 쓸까요? 그럼 x-a, x-b 이게 0보다 클 때 x-a, x-b 0보다 작을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셨다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얘는요. 두 근, 그러니까 여기에 근 A, 여기에 근 B. A, B 중에 누가 클지 모르지만 어쨌든 A, B의 무슨 범위? 2차가 0보다 크다? 무슨 범위? 바로 양팔 범위를 갖습니다. 이렇게 양팔 벌린 모양. 됐나요? 근데 2차가 0보다 작다면 무슨 범위? 사입 범위를 갖습니다. 사입 범위는 A, B가 있으면 이렇게 사입 범위. 요거를 기억하셨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얘는 2차가 0보다 작죠? 작으니까 바로 이거네. 사입 범위겠다. 등호까지 있으니까 답에도 등호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만약에 등호가 달렸다면 여기 색칠까지 됐을 거고요. 요걸 식으로 써본다면 A 이상, B 이하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정리. 2차 부등식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래서 이거의 해를 구했더니 A하고 B의 사입 범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걔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됐었다고요. 이렇게. 이해 가셨죠? 그 그림이 이거래요. 어디랑 어디의 사입 범위가 나왔어요? 마 1에서 2의 사입 범위가 이렇게 나온 거야. 아, 됐네. 그러니까 한 개가 마 1이고 한 개가 2였던 거구나. 이렇게 A, B 값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A랑 B 중에 누가 크고 작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 개는 마 1이고 한 개는 2구나. 정리. 그래서 두 개의 합을 구하세요 했다면 두 수의 합은 1이다.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었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되셨죠? 자, 2차 부등식 문제를 해봤고요. 자, 7번. 7번은 좌표 평면에 나타낸 점을 대칭 이동시켜보는 문제입니다. 자, 대칭 이동. 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키워드였는데요. 기억하세요? 만약에 여기에 점이 하나 있었다고 해볼게요. 뭐 A, B라고 해볼게요. 걔를 X축에 대칭 이동해라. 이거 무슨 말이야? X축으로 접었다 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게 똑같이 접었다 펴지면 이 길이가 같아지겠죠? 근데 여기는 세로 길이니까 그치, 세로. Y 값이랑 결과가 같을 것이다. 여기가 B면 여기도 B가 돼요. 즉 B만큼 반대쪽으로 가니까 여기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X축 대칭했더니 어떻게 돼요? 뭐가 바뀌었어? 그치? Y의 부호가 바뀌었다. X축 대칭시켰더니 반대로 얘 말고 반대 거의 부호가 바뀌었네. 자, 그렇다면 Y축 대칭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반대. 그렇지. 반대 거. X의 부호가 바뀌겠네요. 자, Y축 대칭시키면 이렇게 가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A, B. 그래서 X의 부호가 바뀝니다. 되셨죠? 또 하나. 원점 대칭이라는 건 이렇게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킨다는 건 둘 다 X 부호도 Y 부호도 둘 다 바뀐다는 뜻입니다. 원점 대칭. 어떻게 한다? X, Y 둘 다 부호를 바꿔준다. 이 개념을 머릿속에 알고 계셨어야 해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질문은 좌표평면에 1, 마3이 있습니다. 그거를 X축에 대칭시켰더니 B가 됐대요. 여기까지 그림 볼게요. 자, 마이너스 어떤 거지? 1, 마3. 오케이. 1, 마3 여기 이제 A라는 점이 있대요. 근데 얘를 X축에 대칭 이동시켰대요. 그래서 1, 2간 거야. 자, X축 대칭 이동했다. 뭐의 부호가 바뀌어요? 그렇지, 반대 거. Y의 부호가 바뀐다고요. A는 1, 마3이었고 그럼 Y의 부호가 바뀌면 얘는 1, 3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B를 알아냈습니다. 질문.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질문 뭐 구해요? 원점 O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했다. 자, 원점 O 여기, B 여기. 자, 우리는 이 사이 거리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얘는 0,0이고요. 얘는 1,3이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어떻게 돼요? 루트 x끼리 빼서 제곱, 그 다음 y끼리 빼서 제곱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다. 1 더하기 9니까 10이죠. 즉 루트 10 이렇게 거리를 구해봤습니다. 정답은 3번에 있었고요. 자, 이렇게 푼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요 길이 1이고 그지? 요 길이 3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루트 1제곱 더하기 3제곱 이렇게 해서 루트 10 구해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둘 다 맞는 방법이었어요. 정답은 3번에 있었습니다. 되셨죠? 자, 8번 가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연습을 많이 했던 직선의 방정식 문제가 또 출제가 역시 되었습니다. 자, 직선 중에서도 점 2개를 주어준 직선의 방정식인데요. 그래프 먼저 볼게요. 자, 한 점은 마이너스 2,0인 거죠. 또 한 점은 y절편이 4니까 얘는 0,4인 거죠. 어쨌든 그러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겁니다. 직선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당연히 y는 ax 더하기 b.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겠죠. a의 이름이 뭐예요? 기울기.
b의 이름이 뭐예요? y 절편입니다. y 절편이 뭐야? y축에 붙어있는 점, y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 결국 뭐야? 이건 뭐죠, 이거? y축과 만나는 점. 그래서 y절편은 4였다. 자, 그다음 기울기만 구해주시면 돼요. 기울기. 이 부분에서 사실 이제 승부가 갈렸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기울기 공식 기억하세요? 자, 이 기울기 공식을 기억하셨어야만 맞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공식 뭐예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게 기울기 공식입니다. 증가량이라는 거는 차이. 만약에 3에서 5면 증가량이 2죠. 볼게요.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빼볼까요? 차이. 여기서 얘를 뺀 거. 그럼 2 된다. 그지? 그다음 또 이쪽을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여기서 얘 뺀 거. y끼리 뺀 거 4. 그래서 기울기 값은 2가 나옵니다. 자, 즉 정리하면요. 저 식은 기울기 2라는 거 알았어? 그럼 y는 2x 플러스 아까 b 값 4라는 거 알았으니까 4.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이 기울기를 찾는 방법 이렇게 계산하셔도 맞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건데 자, x 증가량 얼마? 여기서 여기까지 증가했어. 2지. y 증가량 얼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잖아. y 증가량 4. 그래서 기울기는 2분의 4. 이렇게 기울기를 2다 하고 구해주셨어도 맞아요. 어쨌든 이 직선의 방정식 문제 y는 2x 플러스 4였고요. 2x 플러스 4 하고 1번에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x 절편, y 절편, 자, 이 두 개를 알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이거 외우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공식 x 절편 분의 x 그다음 y 절편 분의 y는 1. 이 공식 외우신 분들은 만약 그대로 적용을 했다면 답이 한 방에 나왔을 겁니다. x절편이 지금 x축에 만나는 점 마 2죠. 이 자리에 이제 마 2가 들어가면 마 2분의 x 그 다음 y절편이 지금 4죠. 그러니까 4분의 y는 1이다. 요거 예쁘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y는 할 거니까 4를 전체적으로 다 곱해버리면 4 곱하세요. 마이너스 2x 4 곱해요. y 4 곱해요. 그래서 y는 2x 플러스 4가 됩니다. 이렇게 정답을 얻을 수도 있었어요. 자, 이 공식을 외우셨던 분들도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자, 9번 문제. 자, 역시 도형의 방정식 중에서도 원 문제인데요. 자, 원 문제 치고도 조금 기본에 충실해서 쉽게 나온 문제이죠. 복잡한 계산이 필요 없었어요. 자, 볼게요. 중심이 마 1,3이다. 반지름이 2다. 다 준 거야, 정보를. 그죠? 이렇게 중심이 마 1,3, 반지름은 2. 자, 이걸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만드세요. 자, 원의 방정식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식만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식은 x 빼기 중심 제곱 y 빼기 중심 제곱 한 개 반지름 제곱이랑 같다. 이게 원의 방정식입니다. 단 중심은 x에다 써야 되니까 중심의 x, 여기는 y에다 써야 되니까 중심의 y. 그것만 맞춰서 쓰시면 돼요. 해봅시다. 그럼 x 빼기 중심 마 1. 그럼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플러스가 되겠다. y 빼기 중심. 그렇죠? 그거 제곱하면 반지름 제곱. 반지름이 2니까 2의 제곱. 이렇게 생긴 식을 고르시면 되는 거였겠네요. 자, 근데 이제 답을 보니까 답이 좌변은 다 어쩌고저쩌고 제곱으로 나와 있어요. 우변이 계산이 다 되어 있죠.
우변도 우리 계산해서 2의 제곱 4. 우변을 4라고 생긴 거를 찾아주면 완벽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4. 이 정답 찾아주시면 정답 어딨나요? 그렇죠. 정답은 4번에 있었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시험 보셨던 첫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을 쭉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어땠나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9번 문제까지 쭉 한번 풀이를 해드렸고요. 뒤에 10번 문제부터 또 풀이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